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4절 거래계약서 작성하고 이제 좀 금지행위가 있어요. 금지행위 이 두 파트를 공부할 건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의무 공부할 때 자기 의무하고 부자기 의무를 공부했을 거예요. 자기 의무는 어떤 해야 할 의무, 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 이거 자기고 부자기는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서는 작성 의무잖아요. 해줘야 돼요. 계약이 체결하면 개업공인이. 그래서 이건 자기 의무가 될 것이고 금지행위 같은 경우는 하지 말아야 할 의무, 부자기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무인 거래계약서 작성부터 들어가 볼까 합니다. 자, 칠판을 간단히 좀 보실까요? 이 갑하고 이 건축물입니다. 자, 을하고 이렇게 맺는 계약을 우리가 거래계약이란 말을 써요. 이제 매매 계약도 거래계약, 임대차 계약도 거래계약. 이제 통틀어서 거래계약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매가 됐건 임대차가 됐건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맺는 계약을 우리가 거래계약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면 이 개업공인중개사 끼지 않고 자기들끼리 직거래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개업공인중개사 할 일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개업공인중개사 소개로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계약서 작성 의무고,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확인 설명서처럼. 소속공인중개사는 할 수 있다. 가능사유입니다. 의무자는 개공이고 소속공인중개사는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계약서는 중개가 완성됐을 때 하는 거죠. 이게 중개가 완성됐을 때 계약서를 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간단히 보시면 계약서 작성 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의무는 없지만 작성할 수는 있다. 이렇게 표현했고 작성 시기는 중개가 완성됐을 때. 자, 이럴 때 작성한다. 자, 이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하나 짚어야 될 것이 거래계약서,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이런 걸 말한다 그랬죠. 이 거래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없어요. 표준 서식이 뭐예요? 법에 정한 서식, 법정 서식. 법에 정한 서식이 없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일반 중개 계약서도 법정 서식이 존재하고 전속 중개 계약서도 법정 서식이 존재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배웠던 확인 설명서도 법정 서식이 있어요. 다 법에서 서식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거래 계약서만큼은 법정 서식이 없어요. 표준 서식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거래 계약서,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경우는 법에 정한 서식이 없으니까 아무 서식이나 써도 돼요. 예, 여러분들 그 문방구에서도 계약서 팔 거예요. 그거 사다 써도 되고. 또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제공한 서식도 있어요. 이거 갖다 써도 되고. 또 요즘 뭐 인터넷상 그 서식 파는 사이트도 많아요. 전문적으로. 그런 사이트 가입해서 그 서식을 사가지고 써도 관계는 없어요. 아무 서식이나 써도 관계가 없어요. 왜? 법에서 표준적으로 정한 서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일하게 서식이 없는 것이 거래계약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서식이 있어야 될 것 같죠? 근데 이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인 즉 표준 서식이 없다는 거. 대신 그렇다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요?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서식을 쓰고 B는 저 서식을 쓰고 C는 또 다른 서식을 쓰고 그러면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렇다 보니까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러면 우리가 표준 서식을 하나 정해서 쓰자. 예를 들어서 협회에 나온 서식을 쓰자. 이렇게 권장할 수 있어요. 그 사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는데 권장하더라도 안 써도 관계없어요. 왜?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계속 문방구에서 사다 쓴 서식이 익숙하다. 나는 그 서식만 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왜?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서식을 쓰자고 권장하더라도 거부해도 관계없어요. 전혀 뭐 제재가 있다 할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중요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갈 서식, 기재사항. 계약서에 반드시,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표준 서식이 있으면 뭐 거기서 다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이거 쓰라고. 근데 표준 서식이 없어. 법에 정한 서식이 없다고.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써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계약서 서식 사다 보면 내용이 다 다르거든요. 내용이 다 달라요, 조금씩. 그러다 보면 이제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할 사항을 규정을 해놨어요. 9가지. 그래서 아무 서식 노트에다 써도 되지만 이 9가지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시험 보기 전까지는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야 될 겁니다. 상식적으로 계약 당사자, 거래 당사자죠. 인적사항 들어가야 돼요. 인적사항이 뭡니까? 주소, 성명, 주민번호. 이거 계약서에 매도인 주소, 성명, 매수인 주소 이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뭐 노트에다 쓰든 아무 서식 써도. 그 다음에 물건의 표시가 들어가야 돼요. 물건의 표시가 뭡니까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어떤 물건을 사고 팔았는지 특정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의 표시가 소재지랄지, 면적이랄지, 뭐 토지 같으면 지목이랄지 이런 거 계약서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일이 또 반드시 들어가야 돼. 계약일. 이 계약일이 반드시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들어갑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에 사고 팔았는지는 알아야 될 겁니까? 그래서 이제 총 거래 금액을 적어야 되고, 여기는 예전 금액이 아니라 거래 금액입니다. 계약서니까. 우리가 중개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거래 예전 금액이 나오잖아요. 아까 확인 설명도 그러고. 근데 여기는 거래 계약이기 때문에 거래 금액을, 자, 얼마에 사고 팔았는지 매매 같으면, 이 거래 금액을 반드시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금, 보통 한 10%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뭐 지급에 관한 사항, 뭐 등 속에는 뭐 지급 방법이랄지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뭐 일시불로 지불할 것이 분할 지불할 것인지. 부동산은 워낙 단위가 크기 때문에 분할 지불 많이 하잖아요. 일시불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죠? 보통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넘어가는데 계약금, 잔금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자, 이런 내용들이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물건은 인도 일시가 들어가야 돼요. 보통 물건은 잔금 지불할 때 많이 넘겨주잖아요. 근데 그 인도 시기, 인도 일시가 반드시 계약서에 들어가야 되고. 자, 권리 이전의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뭐 소유권이 이전되는지, 뭐 임차권이 이전되는지, 또 매매할 때 그런 권리를 안고 이전할 것인지, 또 제거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것인지, 이런 내용 또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다가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공법상 거래구제 가장 대표적인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배운 바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사고 팔 때 허가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해서 계약서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이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 들어가야 돼요. 이게 좀 특이해요. 그래서 이제 색깔 넣어놨죠. 확인 설명서입니다. 확인 설명 일자가 아니라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가 왜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갈까? 자, 안 넣어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넣어놨어요. 이것은 뭐냐면 요즘은 확인 설명서 다 써주잖아요. 공부도 다 하고. 요즘은 뭐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서 안 써주신 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과거 초창기 때는 뭐 계약서만 써주고 확인 설명서를 안 써준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렇다 보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를 계약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넣어놓게 보면 이걸